전고체 배터리에 대한 시장의 관심은 원래 항상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기술 개발도 꽤나 성과가 잘 나오고 있긴 한데요. 이게 양산이 좀 어렵다는 단점이 있습니다. 가장 최근에는 도요타가 배터리 승부수를 띄웠어요. 그래서 본인들도 양산 시점을 2027년에서 2028년으로 맞춰보겠다라고 이야기를 했는데, 도요타가 보유하고 있는 전기차 BZ4X에 탑재하면 한 번 충전에 1200km를 주행할 수 있고 충전 시간도 10분 이하로 줄일 수 있다라고 했는데요. 대충 이렇게 생긴 전기 자동차입니다. 근데 한 가지 아쉬운 거는 도요타는 전 세계에 있는 800만 대의 전기차 중에서 2만 대밖에 없어요. 그 원인으로 꼽을 수 있는 거는 하이브리드에 너무 오랫동안 머물렀습니다. 그러니까 순수 전기차로의 전환이 좀 늦춰졌어요. 그러다 보니까 2027년과 2028년에 양산한다는 그 계획이 엔솔 SDI, CATL도 2026년에서 7년 양산 계획 갖고 있는 걸 보면 그렇게 엄청 빠른 시일 내에 달성할 수 있다라고 보긴 좀 어렵고요. 다만 도요타의 브랜드 파워 중에서 하나가 신뢰도입니다. 얘네가 한다라고 하면 정말 그 시일을 맞춰요. 그래서 다른 기업들은 양산 시점이 좀 늦춰지거나 잘 안 될 수도 있는데 도요타는 웬만하면 맞추지 않을까 하는 그런 시장의 기대감이 있는 겁니다. 엔솔 SDI CATL보다 1년 정도 늦춰지는 대신에 확실하게 할 수도 있겠다라는 기대감을 갖고 있는 거죠. 그렇다면 전고체 배터리가 우리가 지금 현재 사용하고 있는 리튬이온 배터리와 어떤 식으로 다른지 좀 간단하게 보면, 리튬이온 배터리 같은 경우에는 양극, 음극, 분리막, 전해질로 구성이 됩니다. 그래서 구조를 좀 살펴보면 양극과 음극 사이에 접촉할 수 있는 부분에 분리막을 끼워 넣고요. 그 다음에 액체 전해질이 양극과 음극과 분리막이 함께 있지만 전고체 배터리를 넘어가게 되면 액체 전해질을 빼고 고체 전해질이 되면서 고체 전해질이 분리막 역할까지 같이 해주는 겁니다. 그래서 같은 에너지를 담더라도 전체적인 부피 자체는 훨씬 더 줄어들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전에 단결적 양극재에 대해서 설명할 때도 그랬지만 결국에는 지금 성능은 어느 정도 잡았지만 안정성이 문제죠. 근데 현재 리튬이온 배터리의 가장 큰 문제점이 안정성입니다. 이게 액체 전해질 사용하다 보면 온도가 변했을 때 배터리가 팽창되거나 외부 충격이 있었을 때 누액이 나올 수도 있어요. 그래서 물론 뭐 화재 이런 것도 문제지만 성능 안정성도 급격하게 저하가 됩니다. 저번에 나왔던 단결적 양극재도 이 전체 틀에서 양극 부분을 성능을 개선시키고 안정성을 개선시키기 위한 방법인데, 여기서 리튬이온 배터리에서 전고체 배터리를 넘어간 이 과정은요 훨씬 더 큰 범위입니다. 지금 뭐 이론적으로 나와 있는 거는 전고체 배터리가 훨씬 더 구조적으로 안전하고 단단하기 때문에 전해질이 훼손되더라도 형태를 유지할 수 있다라고 평가받고 있어요. 현재 전고체 배터리를 필요로 하는 기업들의 니즈는 두 가지인 것 같습니다. 첫 번째는 안정성을 말하는데, 두 번째로 더 중요한 건 성능입니다. 아무래도 분리막이 빠지기 때문에 부피적으로 훨씬 더 에너지를 더 끼워 넣을 수 있죠. 더 높은 에너지 밀도와 에너지 용량을 가져갈 수 있기 때문에 기존에 우리가 사용하던 내연기관차만큼의 에너지 효율을 뽑아낼 수 있겠다라고 생각이 되는 겁니다. 근데 전고체 배터리도 현재 단점이 물론 있습니다. 근데 이 단점이라는 건 결국에는 지금 앞으로 연구 개발을 통해서 해결될 과제라고 여겨지기 때문에 잘 봐야 됩니다. 첫 번째는 리튬이온 전달 능력이에요. 더 효율적으로 부피를 줄여가지고 용량을 채워 넣을 수 있다는 장점이 있고 에너지 밀도가 높다는 장점은 있는데, 액체 전해질에 대비해서 리튬이온 전달 능력은 조금 떨어집니다. 그래서 리튬이온 전달 능력을 유지할 수 있는 방법들을 연구해야 되는 거고요. 두 번째는 비싸요. 근데 저는 이 비싸다라는 게 아직까지는 주류 배터리가 아니기 때문에 현재로서는 향후에 전고체 배터리로 넘어간다라면 충분히 단가를 줄일 수 있는 여지가 아직은 남아있지 않나라는 생각이 들어서 이 세 가지 중에서 비싸다라는 거는 그래도 어느 정도 해결될 가능성이 가장 높은 방법이라 생각을 하고, 세 번째가 계면 저항입니다. 계면 저항은 전고체 배터리를 넘어가기 위해서 무조건 해결해야 되는 가장 큰 과제 중에 하나입니다. 사실 이걸 해결하지 못한다면 전고체 배터리를 넘어가는 시간이 굉장히 딜레이 될 수도 있고 그 사이에 다른 배터리가 나올 수도 있는 거고, 워낙 빠르게 발전이 되고 바뀌고 있는 시장이기 때문에 하루빨리 계면 저항을 해결할 수 있는 전고체 배터리를 개발하는 게 가장 우선 과제입니다. 이게 해결돼야 저는 양산이 완전히 될 수 있다고 봐요. 계면 저항이란 게 뭐냐면 기존에 액체 전해질 쓸 때는요 음극과 전극이 아주 잘 융합되어 있습니다.
근데 고체 전해질 같은 경우에는 전극과 전해질 사이에 계면이 균질한 분포를 가지지 않기 때문에 빈 공간이 계속해서 만들어져요. 근데 이 빈 공간에는 전기가 전혀 통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충반전 사이클을 계속 반복하다 보면 연결된 부분에 집중적으로 이온이 이동을 해야 되는데 이 국소 지역에 과부하가 생겨버리는 겁니다. 그러니까 에너지가 균일하게 충전이 되고 방전이 되는 사이클이 계속해서 유지가 돼야 되는 건데 어떤 부분으로는 과부하가 걸리고 어떤 부분은 아예 전기가 통하지 않고 이러다 보면 배터리의 수명이 엄청 빠르게 닳게 되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현재로서는 이 계면 저항을 해결하지 않는다면 전고체 배터리가 리튬이온 배터리보다 가지고 있는 장점들이 많이 줄어들게 됩니다. 이 계면 저항, 계면 제어 기술에 대한 연구를 충남대학교 박상백 교수가 작년 초에 학술지를 통해서 발표를 하셨습니다. 그래서 이와 관련된 자세한 내용들을 읽어보시고 싶다면 요 위에 나와 있는 ceramist.or.kr이 들어가셔가지고 박상백 충남대학교 교수 연구소를 한번 방문해 보시는 것도 괜찮습니다. 저는 다 읽어봤는데 사실 읽어도 투자 관점에서는 좀 투머치하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내용을 좀 생략하고 뒷부분을 좀 넘어가 보면 결국 문제점은 고체 전해질과 리튬 금속이 직접 접촉할 경우에 고체 전해질의 화학적 전기 화학적 불안정성으로 인해 고체 전해질 음극계면의 저항이 증가한다. 특히 충반전 사이클에 따라서 고체 전해질이 환원되는 반응이 발생하며 계면 저항이 지속적으로 증가하여 셀 성능을 떨어뜨리는 주된 원인이 된다. 이를 해결하기 위해 계면상을 리튬 음극과 고체 전해질 사이에 도입하는 연구가 활발히 진행되었다. 그래서 그와 관련된 내용들이 쭉 나오는데 순수 문과인 저로서는 봐도 모르겠습니다. 이 숫자를 봐도. 그래서 이제 저는 그냥 문과로서 가장 좋아하는 이제 결론으로 내려가서 봤습니다. 그래서 차세대 에너지 저장 장치를 주목받고 있는 전고체 전지를 높은 성능 구현을 위해서는 고활성 및 고안전성 고체 전해질 전극계면 개발은 필수적이다. 최근 고도 분석 및 시뮬레이션을 통해 고체 전해질의 높은 기계적 강도에도 불구하고 고체 전해질 내부를 리튬 덴드라이트가 침투하는 현상이 고체 전해질 표면의 미세 크랙 및 내부의 높은 전자 전도도 때문임이 규명되었다. 그래서 지금 방향성 잡고 있는 거는 작년 초 기준으로는 고체 전해질의 전자 전도도를 낮추는 방향으로 가고 있고 아직 전고체 전지 계면 기술은 실험실 수준의 작은 규모에서 증명돼 연구 초기 단계이기 때문에 앞으로 이걸 어떻게 양산화시킬 것인지 또한 기존에 투자된 리튬 이온 전지 설비에 어떻게 연계시킬 것인지에 대한 연구도 지속적으로 진행될 것으로 판단된다. 저는 이게 가장 현실적이라 생각이 들어요. 이미 리튬 이온 배터리로 납품이 되고 있고 지금 패러다임 자체도 리튬 이온 배터리가 유지되고 있는데 여기서 전고체 배터리로 넘어간다 했을 때 기존의 설비들과 연계를 할 수가 없다면 기존의 업체들은 설비를 새로 사야 되거나 기존 설비를 버려야 될 수도 있는 거죠. 그렇게 발생했을 때 드는 코스트를 염려를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인 것 같고요. 저는 그래서 개인적으로 이렇게 생각을 해요. 리튬이온 배터리와 전고체 배터리의 장단점은 분명하게 나뉩니다. 근데 아직까지 전고체 배터리의 어떤 기술력만 놓고 본다면 단점들을 다 마무리 짓지 못한다면 지금 수준에서 리튬이온 배터리가 끝나고 전고체 배터리에 넘어가는 급격한 어떤 패러다임의 변화는 어려울 수도 있다. 저는 현재 경유를 넣는 자동차를 타고 다니는데 과거에는 LPG도 있었고 경유도 현재 있고 휘발유도 있잖아요. 사실 이 원료랑 전기차 배터리랑 비교하는 건 좀 논리적 비약이 있을 수는 있는데 저는 아예 뭐 전고체 배터리가 완성이 돼서 양산이 된다 하더라도 리튬이온 배터리가 시장에서 배제되는 것보다는 사람들이 마치 LPG차를 탈 사람은 타고 경유차를 탈 사람 타고 휘발유 탈 사람 타듯이 선택을 하게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고출력 에너지를 실현할 수 있는 차량이 필요할 때는 뭐 전고체 배터리를 탑재한 자동차를 타게 될 것이고 그거에 비해서 그냥 리튬이온 배터리만 써도 된다 싶으면 그걸 탑재한 자동차만 타게 될 것이고 이게 양분화되지 않을까 싶어요. 아직까지는 전고체 배터리가 나아가야 될 방향성이 너무 많습니다. 더 많이 개선돼야 되고요. 어쩌면 전고체 배터리를 개발하는 현재 발생되고 있는 계면 저항성을 해결하는 그 연구가 진행되는 동안에 리튬이온 배터리가 현재 가지고 있는 단점들을 없앨 수 있는 그런 개발들이 나올 수도 있습니다. 그 리튬이온 배터리와 전고체 배터리는 서로를 시장에서 밀어내는 구조가 아니라 각자 좀 이렇게 나아가는 구조가 되지 않을까. 저는 개인적으로 그렇게 생각을 하고요. 오늘자로 나온 기사가 하나 또 있어요. 오늘 나온 기사에서는 한양대 에리카 김종원 교수팀이 차세대 전고체 전해질을 개발했다라고 발표를 했습니다.
현재 리튬메탈 배터리에 사용되고 있는 액체 전해질은 셀의 손상을 가속화하는 부반응을 막지 못하고 과다한 전류가 흘러 화재 및 폭발 위험성이 매우 높아 배터리 상용화에 큰 걸림돌이 됐는데, 이러한 고체 전해질이 장착된 전고체 배터리는 셀의 수명이 길고 고체라 화재 위험성이 없어 전기차의 안정성과 주행거리 확보가 동시에 가능하다. 앞서 말씀드렸던 내용들이죠. 여기에 얹어서 양쪽성 이온을 갖는 유기 골격체를 이용해서 고체 전해질을 개발하고 리튬메탈 전고체 배터리에 성공적으로 적용을 했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아까 전고체 배터리의 한 가지 단점 중에 첫 번째 거가 이런 리튬 이온 전달 능력인데, 이 양쪽선 이온을 갖는 유기 골격체를 가짐으로써 리튬 이온 전달 능력이 훨씬 더 높아지는 거고요. 상온에서도 높은 에너지 밀도를 가졌고 반복적인 충전 및 방전 후에도 안정적인 성능을 유지를 했다. 그래서 이것 또한 새로운 연구를 통해서 새로운 방법을 제시를 한 건데, 이 또한 양산에 적용하기까지는 좀 시간이 걸립니다. 오늘 영상은 도요타에서 시작을 해서 전고체 배터리에 대한 이야기들, 이게 장점도 있지만 꼭 단점도 있다 라는 식으로 이야기가 끝났고 학술지 2개를 한번 봤는데요. 자세한 내용들은 살펴보시는 게 좋을 것 같고, 지금 가장 큰 문제는 계면 저항이다. 그리고 첫 번째 있었던 리튬이온 전달 능력 같은 경우에는 한양대 에리카 팀에서 발표한 내용만 보면 어느 정도 해결될 수 있는 문제 같다라고 여겨집니다. 근데 이제 작년에 패러다임은 이랬어요. 전고체 배터리가 상용화될 수 있다는 가능성이 나왔었고, 테슬라에서 원통형 배터리 직접 생산한다는 소리까지 하면서 기존에 있는 리튬이온 배터리 시장이 침체되는 게 아닌가라는 우려감도 시장에서 돌았었습니다. 물론 지금은 좀 아닌 것 같긴 한데, 가장 이상적인 건 에너지 밀도도 높고 성능 안정성도 있고 화재 안정성도 있고 비용도 싼 거죠. 그러니까 이 3마리도 아닌 4마리 토끼를 잡는 게 분명 어려울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내연 기관차를 타도 그냥 간지를 위해서 벤츠를 탈까? 혹은 정말 그냥 나는 움직이기만 할 거야. 뭐 다 필요 없어 싶어서 마티즈를 탈까? 모닝을 탈까? 혹은 사고 났을 때 제일 안전한 트럭을 탈까? 일단 나는 안 죽으니까. 혹은 바퀴도 작고 바람 좀만 불면 흔들리는 레이 같은 걸 타되 캠핑카용으로 써볼까? 각각의 사용자의 목적에 맞게 그리고 니즈에 맞게 자동차는 제작이 되잖아요. 물론 그들에 맞게 제작되는 게 아니라 제작이 된 거를 사람들이 소비를 하는 거죠. 물론 아직까지는 이 배터리 시장이 생산자 중심인 것 같아요. 생산자가 우리는 이러한 것들을 개발해서 이런 걸 내놓을 거야. 너네 소비해. 너네 수요를 해. 라는 관점이겠지만 나중에 시간이 지나서 전기차 배터리가 많이 탑재가 되고 전기차 시장이 내연기관차를 밀어내게 된다면 결국 소비자의, 수요자의 선택에 의해서 해당 패러다임이 유지가 될 겁니다. 물론 지금은 전고체 배터리가 차세대 꿈의 배터리라고 하는데 아직 모릅니다. 리튬이온 배터리에서 현재 가지고 있는 단점들을 해소를 하게 되면 그 반대급부로 부상하고 있었던 전고체 배터리에 대한 기대감이 떨어질 수도 있어요. 근데 한 가지 확실한 건 최근에 단결적 양극재도 얘기를 하고 전고체 배터리를 얘기를 하고 기타 등등을 얘기를 하면서 말씀을 드렸지만 아직 완벽하지 않은 시장입니다. 완벽하지 않기 때문에 더 많은 연구가 진행될 것이고 더 많은 연구와 더 많은 자금 조달 그리고 더 많은 양산, 더 많은 캐파 증설, 더 많은 규모의 성장, 더 많은 침투력들이 발생이 될 겁니다. 그래서 일각에선 이런 얘기도 하잖아요. 향후 몇 년 동안, 10년 동안, 혹은 2030년부터 40년까지 몇 퍼센트 성장. 전기차 시장은 요만큼 성장할 것입니다. 이렇게 얘기를 하잖아요. 해당 산업이 성장하기 위해서는 분명히 그 산업이 현재 가지고 있는 단점과 개선돼야 할 부분들이 많을 겁니다. 부족한 게 있어야 메꿔 나가죠. 현재 아직 부족한 게 많은 시장이기 때문에 더 많은 성장이 필요한 시장입니다. 그래서 아마 과거와 현재를 기준으로 현재는 싸다 비싸다라고 논하기가 굉장히 어려운 게 이 배터리 시장이라고 저는 확신을 하고요. 그래서 2차전지에 투자하시는 분들은 이 영상을 보고 계시고 지금까지 끝까지도 보고 계시겠죠. 2차전지 투자하실 때는 과거와 현재 실적보다는 미래의 밸류에이션을 끌고 와야 되기 때문에 계속해서 부족한 부분이 무엇인지 그 부족한 부분을 어떤 기업이 어떻게 준비하고 있고 얘네가 메꿔나갈 가능성이 높은지 이런 것들을 좀 확인해야 됩니다. 전고체 배터리에 있어서의 저의 관전 포인트는 얘네의 기술력이 얼마나 발전할까에 대한 기대감도 있는데 기존에 있는 리튬이온 배터리가 전고체 배터리가 채우려고 하는 그들의 부족함을 본인들 스스로가 개발해서 발전시켜서 메꿀 수 있는가, 이게 전 가장 궁금합니다. 저는 정말 개인적으로는 전고체 배터리 양산 시점보다
리튬이온 배터리의 발전 속도가 훨씬 더 빠를 거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 전고체 배터리 같은 경우에는 지금 아직까지는 이론적으로 입증이 되고 있는 내용들인데 실제로 적용이 되진 않았기 때문에 계속해서 적용을 하면서 시장에서 평가를 받고 있는 리튬이온 배터리가 더 많은 시행착오를 통해서 데이터를 누적을 하고 개선해야 될 부분들을 훨씬 더 빠른 시일 내에 포인트 잡아서 찝어낼 수 있을 거라 생각을 합니다. 일단 오늘의 영상은 여기까지 하고 마무리하겠습니다.